자, 다툼 끝에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분노를 참지 못한 사건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싸움이 나고 다툼이 붙었다고 시비가 붙었다고 이렇게 사람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켰을까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이재용 기자의 리포트를 한번 보시죠. 골목길에서 승용차 한 대가 후진을 합니다. 곧이어 급가속을 하더니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발로 찰 것처럼 위협합니다. 또 대수롭지 않은 듯 담배를 피우고 자동차에 걸터 앉아 다툼을 계속합니다. 피해자는 앞서 500여 미터 떨어진 삼거리에서 차를 몰다 상대 운전자가 욕을 하며 빠르게 지나가자 뒤쫓아왔던 상황. 피해 운전자는 욕설을 한 이유를 따지려고 쫓아왔다가 이곳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겁니다. 갑자기 후진을 하더니 저한테 돌진을 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차에 받치고 제가 이제 넘어진 상태에서 차에서 그분이 내리시더니 저를 이제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발로 차신 거예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왼쪽 무릎 인대를 다쳐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일으킨 사고로 보여집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갖다 밀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위험하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일벌백계를 위해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단봉, 가스총으로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홧김에 사람을 치는 사건까지 도로 위 다툼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자, 상당히 잔인한 장면인데 송 변호사님, 저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 사건 전에 뭐 욕설을 하고 위험운전하고 하는 것도 다 이제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처벌받겠지만 지금 저 영상만 본다면은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폭처법이라는 그 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현행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자동차를 휴대하여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가해자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플러스 또 다른 형벌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정말 반성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고서는 실제로 실형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폭력 처벌에 관한 법을 폭처법이라고 하는데 상해죄 좀 약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3년 이상이라고 해서 애초에 벌금형 자체가 없고요. 시작부터 3년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피해자의 합의나 깊은 반성 이런 참작 사유가 없는 이상은 3년 이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년 이하랑은 달리 3년 이상이기 그럼요. 때문에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상한은 35년이죠.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살인의 고의 있는 거 아니냐, 살인 미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의 고의가 증명될 수 있겠지만 저 정도 속도라면은 저런 행위라면은 살인고의 인정까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자, 근데 뭐 이런 경우 뭐 3단봉 사건이니 가스총 사건이 뭐 별의별 사건이 계속 있는데 이 운전자들 난폭해지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뭐 예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영상 준비된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부간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도로에서 이제 달리던 차량과 시비가 붙었는데 이 뒷차에 있던 운전자가 내려갖고 앞차로 갔는데 그냥 후진을 해갖고 또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욕만 주고받거나 정말 화 못 참으면 차량끼리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사람 목숨이나 다치게 하는 것도 별로 이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상 속의 변호사님께서 이런 경우는 일벌백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도로 위에서 뭐 분쟁은 많이 있지만 서로 창문 내리고 욕하고 좀 따라가다가 많은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내려서 트렁크를 열어서 뭐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때린다든지 저렇게 차를 직접 사람 몸에다가 위협돌진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진짜 실형을 내려야 합니다. 다시는 저렇게 잘못 실수로 뭔가를 휴대해서 했을 때는 저것이 사람의 정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거를 빨리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저런 그 가해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고
이러면 정상 참작이 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는. 그렇죠. 사실 그런 거는 지금도 있죠, 사실은. 지금도? 예, 지금도 합의하고 뭐 사과하고 그러면은 그 성향에 있어서는 참작이 되는데 또 하나 좀 위험한 운전을 했을 경우에 예전에 그 고속도로에서 실제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위험운전 치사상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형량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게 이제 왜 그러느냐, 우리 사회가 말이죠. 우리 사회가 이른바 그 분노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 지금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유를 왜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단번 뭐 저런 자동차 운전하는 과정 중에서 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뭐 주차하는 과정 중에 좀 자리가 틀렸다라고 하니까 뒤에 있던 그 야구 방망이를 갖고 나와서 그 상해를 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늘 준비했던 것은 아니고 야구 이제 동호회 이제 회원이었는데 야구 방망이를 했고 또 지난주에는 그 지방에 있는 그 사찰 옆에 개가 이제 짖는데 개가 좀 시끄럽다라고 해서 개를 갖다가 그야말로 아주 그 개패듯이 팼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동물 보호 협회라든가 뭐 상당히 그 비난을 하고 뭐 형사법에도 의뢰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회적 그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그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 바꿔 얘기하면은 이루려고 하는 목표와 이걸 이룰 수 있는 수단 간의 간극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커지다 보니까 이것 도를 넘다 보니까 사실은 분노와 화가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촉발 요인만 생기면은 이제는 그 양보와 배려가 아니고 나에 대한 체면의 손상 또는 불쾌한 감정의 증가 때문에 바로 공격행위로 나간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요즘에 그 즐거운 일이 계속 그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을 순치할 수 있는 순화 기능도 없고 왜냐하면 뭐 이혼 가족도 증가하고 가족도 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은 희석하고 순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창구가 있었는데 그 창구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 또 그 목전에 불쾌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정치권을 들여다봤더니 맨날 그 계파 싸움만 하고 말이죠. 또 예를 들면 세금 환급을 해준다고 뭐 좋아했었는데 다시 가져간다라고 하니까 불쾌한 일이 생기고 이와 같은 것이 이른바 사회적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수준을 높이고 있는 상태에서 여차하면 분노를 표출한다. 따라서 저와 같은 이제 자동차 사고에서 단편적인 예지만은 결국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그 문제 자체가 우리 개인의 심성을 고달프게 만들고 이것이 공격행위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단 뭐 운전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폭력성이나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나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제 가족 해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찾으셨는데 지금 앞서 그 터키에서 사라진 김군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달 반의 통화 내역을 살펴봤더니요. 이 1,600통의 전화를 했는데 그중에 99.5%가 동생이랑만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00통 모두 사실상 동생이랑밖에 통화를 안 했고 부모랑은 전혀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 해체 이런 문제도 역시 되는 것 같아요. 가족 해체에 이은 또 개인주의, 배타주의 이런 게 판을 치면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주차 문제, 층간소음 문제, 식당에서 서비스 문제 이런 것 갖고도 살인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가 점점 각박해진다고 보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경쟁교육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쟁교육 속에서 10년, 20년, 30년을 누구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이거 시비가 있었거든요. 또 도로 시비가.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그 다른 방송, 생방송 끝나고 여기로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바빠서 끼어드시는 분을 제가 양보를 안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더니 옆에 오셔서 이제 손가락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막 하셨는데 저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만 거기서 또 차를 세우고 또 욕하고 이러면 또 큰 싸움이 벌어지면 그 아침에 출근 시간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방해가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만 해도 제가 분노 조절 장애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되게 공감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이 잘 안 되면 이제 화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솟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저는 어떤 방법을 하냐면 그럴 때 그 인터넷만 살짝 들어가 봐도 굉장히 힘들어서 이 모금을 원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희망에 이제 모금을 하자 이런 건데 그런 걸 보면요. 자꾸 우리가 위만 보고 살면은 그 위만 보고 살면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불편하고 불만이고 뭐 분노투성인 것 같은데 정말 더 힘든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혹시 뭐 스마트폰 통해서 그런 인터넷으로 좀 찾아서 보시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나도 좀 겸손해하면서 감사해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